이번에는 43회차 31번 문제. 자, 헬륨부터 시해서 헬륨, 리튬, 베릴륨, 풍소, 네온의 1차 문제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순서 나열하시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뭐 떠올려야 돼? 패턴을 떠올려야겠죠? 패턴. 자, 그러면서 자, 우선 헬륨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2주기 원자니까 2주기를 먼저 해보면 한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한 번 감소, 두 번 증가. 그 다음에 3주 넘으면서 뚝 떨어진다. 그리고 이 앞에는 저 위에서 뚝 떨어진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헬륨, 2번 헬륨이 되는 거고요. 3번 리튬, 그 다음에 4번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불소, 10번 네온. 자, 그러면 바로 크기 순. 나열할 수 있겠죠?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나열하라 했으니까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제일 작은 거는 바로 리튬, 3번 리튬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베릴륨인가요? 붕소인가요? 붕소죠? 5번 붕소, 그 다음이 4번 베릴륨, 그 다음에 10번 네온, 그리고 2번 헬륨이 제일 크다. 자, 또는 이거 생각해도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알려줬죠? 이온 에너지, 전자친화도 등등해서 뭐 크기, 뭐 이런 거에서 우선 제일 큰 놈, 1등, 2등 이거 외우고 나면 아주 요긴하게 써먹는다 하면서 전원자를 통틀어서 1차 에너지 제일 큰 게 누구죠? 헬륨이 전원자를 통틀어서 1등, 그리고 2등이 네온이 전원자 통틀어서 2등. 이거 하면 바로 요거 먼저 해놓고 나머지만 패턴으로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스피드 있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됐어요. 음. 자, 이런 문제는 10초짜리 문제죠. 자, 패턴 하면 금방 풀고 지나갈 수 있다. 이번에는 43회 32번 문제 하면서 다음 중 수용에서 염기성인 걸 찾으래요. 염기성을 찾으라면서 아래 물질 보니까 다들 염이네. 그러면 염기성 염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걸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염의 액성 구분한다면 양이온 파트와 음이온 파트로 구성된 염의 액성하면 양이온 파트, 음이온 파트 쪼개서 둘 다 구경꾼이면 그때는 뭐가 됐죠? 중성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이온은 구경꾼인데 음이온이 구경꾼 아니다. 그러면 이게 음이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경꾼 아니라는 얘기는 약산의 짝염기다, 고로 약염기다. 그래서 이때는 염기성 염이 되죠. 염기성 염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음이온은 구경꾼인데 양이온이 구경꾼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양이온이 약염기로부터 온 짝산 파트 하면서 약염기의 짝수는 약산이죠. 그래서 최종에는 무엇이 된다? 산성염이 된다 하면서 요 개념 가지고 액성을 찾아라라는 문제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자, 1번은 잠깐 두고 2번부터 니은번부터 볼게요. 니은번부터. 자, 니은번은 NaNO3 즉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하면서 앞에 것도 구경꾼 이온이고요. 뒤에 것도 구경꾼 이온이죠. 그렇다면 얘는 뭐다? 얘는 중성염이다. 중성염. 해서 니은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NaF를 보자고요. 그러면서 구경꾼은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양이온의 구경꾼은 누구였어요? 강염기의 짝산들에서 1쪽, 2쪽 금속 양이온이 구경꾼이었죠. 또 플러스 1가인 전이금속 양이온이 또 구경꾼. 이렇게. 그 다음에 음이온은 7개 강산의 짝염기들. CL 마이너스, P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CL4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요. 자, 구형권을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NaF를 보면 Na 플러스 구경권 의미 없죠? 바로 없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F 마이너스 이 물질은 HF의 짝염기예요. 지금 HF의 짝염기하면서 자, 약산의 짝염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약염기 따라서 얘는 염기성 염이 되겠네요. 염기성염. 그래서 디귿번 됐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자, 리을번은 NH per NO3 하면서 양이온은 NH per 플러스 음이온은 NO3 마이너스 하면서 NO3 마이너스 얘는 바로 뭐예요? 얘는 구경꾼이죠. 의미 없고요. 앞에 있는 거 NH per 플러스 얘는 NH3 암모니아의 짝산이에요. 지금. 그렇죠? 따라서 암모니아 약염기의 짝사니까 얘는 누구다? 얘는 약산이다. 따라서 얘는 산성염이 되는 거죠. 산성염. 그래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은 CaO예요. CaO 하면서 자, 얘는 우선 이게 있어요. 얘는 금속의 산소 해가지고 얘는 사실상 금속 뭐다? 금속 산화물이다.
금속 산화물이다 되면서 금속 산화물은 물에 녹으면 얘는 물에 녹으면 자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금속 산화물 얘를 물에 녹이면 얘는 물과 반응해서 누가 된다? 수산화물이 된다. 수산화물 누가 되겠어요? 얘는 누가 되겠어요? CaOH2 이렇게 수산화물 되겠죠? 그래서 금속 산화물 얘는 뭐다? 염기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물에 녹으면 칼슘 플러스 이가 부분과 그 다음에 산소 마이너스 이가 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때 칼슘 플러스 이가 이 부분은 구경꾼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산소 마이너스 이가 얘는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강한 강염기예요. 엄청 강한 강염기예요. 누구보다도 강하냐면 OH 마이너스보다 더 강한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물속에서 O 마이너스 이가는 얘는 물속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바로 물한테서 물을 가수분 시켜요. 물한테서 H 플러스를 뺏어가요. H 플러스를 뺏어가서 바로 누가 되더라? 바로 누가 되겠어요? OH 마이너스 AQ. 그 다음에 물도 H 플러스 뺏겼으니까 두 개 OH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칼슘 플러스가 붙어봐요. 그게 바로 누구야? CaOH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속 산화물은 뭐다? 염기성이다 하면 바로 염기성이다. 이게 리을 번이 아니라 미음 번이었군요. 미음 번. 미음 번 염기성이다. 맞았네요. 자, 그러면서 이거의 반대로 비금속 산화물. 비금속 산화물. 예를 들어서 뭐 N2O5 이러한 비금속 산화물 이들은 물과 반응하면 물 속에서 누가 되냐면 HNO3 소위 누가 되냐면 산소산이 돼요. 산소산. 그래서 이들은 뭐다? 이들은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얘는 산성이다. 산이다. 비금속 산화물은 산이다. 이렇게 돼요. 자, 꼭 기억해 두자고요.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 이렇게.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우선 기업번을 뺀 나머지는 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기업번 와서 기업번을 보면 누가 나왔냐면 FeCl3. FeCl3 하면서 자 양이온 음료 쪽에 보면 철 플러스 3가 부분과 Cl 마이너스 하면서 이 Cl 마이너스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다 되고 그 다음에 양이온 파트 철 플러스 3가 자철 플러스 3가를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개념 확인 때 제가 이거 알려줬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산성을 띠는 빨간색 쓰도록 하죠. 산성을 띠는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온 파트죠. 산소한테는 금속 양이온. 왜 산소한테는 금속 양이온이죠? 자, 이 철 플러스 3가는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는 H2O 리퀴드 속에서는 물 분자를 리간드로 해가지고 착물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Fe에 그 다음에 H2O가 6개의 플러스 3가 이러한 착물 형태로 존재하면서 물속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또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붉은색. 그래서 녹슨물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는 좀 옅은 붉은색이긴 하지만 자, 저기 녹슨물이 빨간색을 띠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철 이온이 이와 같은 창물 만들면서 이게 바로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아셨죠? 자, 됐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배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철 플러스 3가에 산소에는 비공유쌍 두 쌍 중 한 쌍이 배결합하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창물이에요. 이 창물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철 플러스 3가 하면서 전하가 큰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쫙 끌어가요. 얘가. 원래는 산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기소 큰 놈으로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놈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철 플러스 3가가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크다 보니까 전자를 쫙 끌어가면서 이 요 H에 델타 플러스 전자들 전부 다 저쪽 철 쪽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부분전하 플러스가 굉장히 커지다는 거예요. 즉 얘가 뭐 하게 된다? 상당히 모아 애시딕해진다. 모아 애시딕해진다. 따라서 물 분자에서 쉽게 해리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개의 물 분자는 그대로 있고요. 철의 5개의 물 분자는 그대로 있고 한 분자 물 분자에서 여기가 해이되면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이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OH 마이너스로 물 분자 하나는 OH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계속 철의 배기랍대에서 붙어 있으면서 전체전은 플러스 이끌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뭐를 내놨다? H 플러스 하나 내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쭉 따라 올라가서 철 플러스 삼가는 우리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뭐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닌데 변리사만 자주 출제되지 않고 다른 시험들은 열심히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리사도 언젠가는 이거 자주 출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까지 다 알아두시면서 별 꼭 좀 해주시면서 꼭 좀 알아두자.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철 플러스 소위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온 해가지고 금속 양이온 중 구경꾼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다 이런 짓 한다. 구경꾼이 누구였어요? 금속 양이온에서 구경꾼. 1쪽, 2쪽 금속 양이온에 플러스 1가를 띠는 전이금속 양이온이 구경꾼이었죠. 이거를 제외한 플러스 2가, 3가 전이금속 플러스 3가 전형원소. 소위 3족 원자. 알루미늄 플러스 3가 이런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 알카리 금속, 구경꾼 이온이 되는 금속 양이온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 양이온은 전부 다 이런 짓을 하더라. 이런 짓을 하더라. 꼭 좀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단지 다른 거는 물 분자를 6개 붙이냐 4개 붙이냐 뭐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자, 개념 자체는 똑같았죠. 이때 또 하나 만족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반드시 음이온 파트는 구경꾼이어야 돼요. 만약 구경꾼이 아니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뭐냐면 FeS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얘가 아무리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을 해봤자 요 S는 S-이가로 얘는 약산의 짜겸기로 얘는 누구다? 약염기예요. 그러면서 대체로 얘가 이겨요. 항상. 거의 항상 이게 이겨요. 이기는 걸로 시험에 나와요. 즉 얘는 무시당하고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는 무시당하고 얘에 의해서 액성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얘는 뭐다? 얘는 염기성염이다. 염기성염이다.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 산성을 띠는 금속 양이온 나올 때 음이온 파트는 반드시 뭘로? 구경꾼 이온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요 두 조합만 만족되면 이거구나. 알았죠? 이거 꼭 알아두죠. 나올 때 돼가고 있어요. 알았죠? 여기도 한번 옛날 예정에 한번 나왔었고 직접 몰라도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지만 아무튼 자, 꼭 알아두자고. 알았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 만들어지면서 색을 띈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 나중에 창물 파트 가서 색을 띠는 거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미리 좀 이런 게 있다 알아두자고요. 알았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 43번, 43의 33번 문제. 현재 헬륨이 1kg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2kg 혼합된 현재 1대2 질량비로 혼합되어 있네요. 자, 이러한 이렇게 혼합된 기체를 잠수부들이 사용하는 산소통에 채워서 쓴대요. 그런 다음에 질문이 뭔가요? 헬륨 기체의 몰 퍼센트. 우선 이 몰 퍼센트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몰 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몰 분율이라는 것은 헬륨의 몰수 플러스 산소의 몰수분의 헬륨의 몰수 이게 바로 몰 분율이고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그게 바로 몰 퍼센트.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정보 헬륨부터 헬륨은 현재 얼마 준비했다? 헬륨은 현재 1kg 준비했다. 얘는 몰장이 4예요. 그러면서 1kg 준비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몰수로 바꿔주면 몰수 바꿔야 몰 퍼센트 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몰수 바꿔주면 얘는 4분의 1 몰이다. 4분의 1 킬로그램이었으니까 4분의 1 킬로몰이다.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산소 O2 얘는 몰주액 얼마? 32죠. 그러면 2kg 있다 하면 얘는 몰수가 얼마 되겠어요? 32분의 2 약분하면 16분의 1 킬로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분자 분모 통일시키기 위해서 위에 거 분모를 16 바꾸자고요. 그러면 16분의 4 킬로몰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각각 구해냈고 그런 다음에 이들로부터 위에서 몰 퍼센트 이거 구하자면서 분모항부터 둘을 더하면 16분의 5 킬로몰 될 테고 그 다음에 헬륨은 그 중에 16분의 4 킬로몰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16 약분되고요. 킬로몰도 약분되고 하면 5분의 4는 0.8 따라서 최종 얼마? 얘는 80%에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 되겠어요. 됐죠? 뭐 간단한 문제였네요. 혼합기체 관련된 간단한 문제. 자, 이번에는 43회 34번 문제 하면서 문제 볼까요? N2, O2, NO의 끓는 점을 비교하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분자의 힘으로 끓는 점 비교한다. 분산력, 쌍극자 힘 뭐 이런 걸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NO는 극성 분자예요. 그럼 NO가 끓는 점 우선 가장 높을 테고 그 다음에 O2와 N2 둘 다 무극성 분자. 그러면 이들은 끓는 점 뭘로 비교한다? 분산력으로 비교한다. 하면서 몰질량이 누가 더 크죠? 몰질량은 산소가 더 크죠. 그러면 2등은 산소고 꼴찌가 누구? N2. 그래서 N2, O2, NO 이런 순서에서 답은 1번. 간단한 문제였네요. 이번에는 43의 5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먼저 보면 이몰롱도 아세트산 수용에서 가장 많이 존재할 것이 예상되는 것은 하면서 우선 용매인 물은 빼고 나머지 화학종으로 해서 제일 많은 거 누구냐면 이 아세트산은 약산이기 때문에 약산 Ka도 10의 마스 3승보다도 작은 그래서 약 얼마냐면 10의 마스 5승쯤 되죠. 정확하게는 1.8 곱하기 10의 마스 5승. 자, 이런 약산이기 때문에 헤이드 알파는 매우 작다. 1보다 매우 작다. 따라서 누가 제일 많겠어요? 해리 되지 않은 아세트산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4번. 우선 뭐 이건 완전히 시험장에서는 점수 주는 문제죠. 이렇게 점수 주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나온 김에 이런 문제 나온 김에 해리 반응에 관련된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선 제 1단계 1단계 아세트산 CH3COOH의 해리 반응이 완성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CH3COOH가 얘가 물속에서 자 여기 리퀴드 물속에서 일부가 해이된다. CH3COO-AQ와 그 다음에 H 플러스 이렇게 줬기 때문에 H3O 플러스 AQ. 자 여기서 이거 그냥 단순히 H 플러스도 상관없어요. 자 아무튼 자 지금은 H3O 플러스라 쓸게요.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서 처음에 얘가 이 몰롱도 있었는데 그중 X만큼 해리 되면서 아세트산 오면 X만큼 생기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도 역시 X만큼 생기고 이와 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X란 값은 이 몰롱도에 비해서 매우 작은 값이다. 왜? 그러한 이유는 여기서 Ka 값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즉 1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1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특히나 심한 3승보다도 작기 때문에 해이된 양은 정반을 일으키는 양은 매우 적다. 이 X는 2보다 매우 작다.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이와 같이 되고요.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 그러면서 여기서 이거 하나 정리하고 가죠. 이와 같이 되다 보니까, 평형 상태에서 아세트산의 농도와, 그 다음에, 플러스 아세트산 음이온, 이 둘의 농도 합이 얘가 바로 초기 농도, 이 몰 농도랑 같다. 이렇게 되고 있어야겠죠. 자, 이런 게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자, 물의 자치호나 H 플러스가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물의 자치호나도 당연히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의 자치호나도 고려하자. 그래서 물의 자치호나 H2O 리퀴드의 자체 이온화도 고려. 이것도 항상 있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것도 고려한다. 하면서 H2O 리퀴드 두 분자가 서로 H 플러스를 주고받아서 자, 앞에 게 뒤한테 H 플러스를 이렇게 줬다 해봅시다. 그러면 준 놈은 OH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받은 놈은 누가 된다? H3O 플러스 AQ 이렇게 되겠죠. 자, 될 텐데 먼저 위에서 만들어진 H 플러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세트산이 만들어낸 H 플러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 1위로 먼저 오고 그런 다음에 해리가 일어나야 돼요. 해리가 일어난다면서 여기 X 몰롱도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들 물이 Y 몰롱도만큼 자체연화 해리가 된다. 해리가 된다면 OH-Y만큼 만들고 H3O 플러스 역시 또 Y만큼 또 만들고 그러면 최종 평형에서 물의 자체연화 최종 평형에서 OH-는 Y 몰롱도 그 다음에 HCO 플러스는 X 플러스 Y 몰롱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되고 그 다음 이 둘에 의해서 Y 곱하기 X 플러스 Y 이 곱은 얼마? 물의 자체온은 10의 마 14승 이걸 또 만족하고 있겠죠. 여기도 그 얘기 써보면 2-x분의 x 곱하기 x의 제곱 x의 제곱이죠. 이게 뭐를 만족한다? KA를 또 만족하고 있었겠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y 값은 또 x보다 매우 작다. x보다 y는 또 매우 작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pH가 3 하면 pOH 11. 즉 H 플러스의 몰롱도가 10만 3승 있으면 OH 마이너스 10의 마 11승 있다. 뭐 이런 거 한 게 바로 요 계산 매번 암흑절 한 거였던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이런 일이 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되죠. 현재 CH3C 굵은 글씨로 자,
1, 2번 다 합치면 그러면 CH3COO-의 농도와 그 다음에 최종 상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CH3COO-의 농도와 H3O 플러스의 농도가 같다. 이렇게 하면 또 자, 틀린 거였죠. 틀린 거고 뭘 해야 돼요? 응? 뭘 해야 돼요? 현재 H 플러스의 물 농도는 X 플러스 Y고 그 다음에 CH3COO- 이게 X로 끝났었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같다 하면 되고 실제로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실제로는 H3O 플러스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같다 만들려면 CH3COO-의 농도에다가 누구 Y값 OH 마스의 몰 농도를 합한 것이 얘가 H3O 플러스의 농도랑 같아요. 되죠? 상당히 어려운 건데 자 이것까지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이와시 되더라. 알았죠? 하지만 계산 시에는 우선 여기가 우리가 아까 전에 K를 이걸로 잡고 농도 이몰 농도 해놓고 H 플러스의 몰 농도 구한다고 하면 얘는 얼마냐면 이걸로 H 플러스의 몰 농도 구하면 H 플러스 이 X값 이 X값을 구하면 이 X값은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나? 여기서 x값을 이걸로만 가지고 표현계산, 이 표현계산 가지고 x값을 구하면 이 값은 6 곱하기 10의 마스 3승 몰 농도예요. 이만큼 되는데 자 수치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CH3COO-의 농도 6 곱하기 10의 마스 3승 몰 농도다. H 플러스의 몰 농도도 구하라면 6 곱하기 10의 마스 3승 몰 농도다. 자 수치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바로 뭐 때문에? 유효시작 개념 때문에. 왜? OH-의 몰 농도는 얼마냐면 OH-의 몰 농도는 얘는 얼마냐면 잠깐만요. 계산 한번 해보죠. 나누기 6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여기 OH-의 몰 농도 이 값은 실제 계산값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나 돼요. 엄청 작죠? 그러니 우리가 수치로 얘기할 때는 OH-의 몰 농도 무시해서 수치상으로는 서로 같다 이렇게 쓰지만 하지만 실제로 크기 비교할 때만큼은 실제로 이렇게 크기 비교할 때만큼은 OH-의 몰 농도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누가 더 많다? H3O 플러스가 더 많다. 즉 CH3COO-OH-의 몰 농도 합이 H 플러스의 몰 농도랑 같다. 이렇게 우리가 써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게 안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또 성립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얘기한 대로 이것도 표형 상태에서 아세트산의 농도와 아세트산 음의 농도 합은 초기 농도인 2몰 농도랑 같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았죠? 이 문제 여기 질문은 옛날 문제라 진짜 심플하게 누가 제일 많이 하고 말았는데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자, 됐죠? 이런 거 자꾸 좀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또 농도 값을 진짜 계산시켰는지 단순 크기 비교하고 있는지 이때는 근사를 쓴 거고요. 유수자 개념 때문에 여기선 근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할 일이 많죠. 자, 됐어요. 자, 43회차 3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VSPR로 구조를 예상할 때 시소형 구조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시소형 구조는 혼소 비탈이 입체수가 5, 즉 sp3D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양이죠. 그러면 입체수가 5 아니면 우선은 답이 아니다. 그러면 좀 빨리 풀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아무튼 자, 1번부터 진원의 F가 4개. 하면서 뽀로로 안으로 풀면 되죠. 진운 원래는 비활성 기체니까 원자과 전자 0개 해야 되지만 분자 구조할 때만큼은 몇 개로 8개로 그 다음에 빼기 주변 원자 F가 몇 개? 4개 나누기 하면 두 쌍의 비공유는 4쌍 그래서 입체수가 얼마 되네요. 입체수가 6 따라서 sp3 d2 그러면 바로 1번은 우선 답이 아니야 되겠죠. 하지만 지문 연습 중이니까 구조마저 다 계속 더 해보면 입체수 유격기 때문에 한가운데 진원이 있으면 기본 구조는 이와 같은 정팔면 제형에 그 다음에 비공산 두쌍부터 정팔면체에서 비공산 두쌍하면 이렇게 마주보게 북극과 남극에 마주보게 넣어주는 게 가장 안정하고 나머지 F 넣어주면 결과 얘는 무슨 구조? 얘는 평면 사각형 구조예요. 자, 그래서 틀렸다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R에 F가 5개. 자, 역시 BR이 중심 원자에 주변 원자 F 할로겐 종만 있으니까 뽀로로 완이죠. 그러면서 PR은 원자과 전자 몇 개? 7개 빼기 F 5개 나누기 하면 한 쌍이 비공유한 쌍 따라서 입체수 얼마? 입체수 5 플러스 1에서 6
따라서 sp3 d2 하면서 역시 얘는 죽었다 껴도 시소형은 못 나온다 되겠죠. 하지만 그럼 이렇게 해서 시험 볼 때는 바로 제거 제외하는 건데, 자, 지금은 연습 중이니까 역시 구조 그려볼까요? 한가운데 BR이 있으면 그러면 기본 구조는 이와 같은 정팔매체형 구조. 그 다음 비곤쌍 먼저 넣어주는데 비곤쌍 몇 쌍? 한 쌍. 한 쌍인데 입체수 6에서는 비공유전쌍을 하나 있으면 아래 넣어주는 게 가장 이뻐요. 그 다음에 나머지 F들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무슨 구조가 되네요. 얘는 무슨 구조? 빗면 사각형의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사각뿔 모양이 되죠. 사각뿔. 그래서 아니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F 퍼. 자, 역시 뽀로로 아니죠? S 원자과 전자 6 빼기 F 4개 나누기 2하면 얘는 한 쌍의 비공유쌍 하면서 입체수가 얼마 되네요. 입체수가 4 플러스 1에서 5 sp3d 혼소비탈. 그러면 가장 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놈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양까지 가도록 하죠. 그러면은 한가운데 s가 있으면 기본 구조 무슨 구조? 이와 같은 삼각 쌍뿔 구조에 그 다음에 누구부터? 비공유전자쌍부터 배열하는데 입체수 5는 지정돼 있죠. 유일하게 지정돼 있죠. 어디에? 적도면에 이렇게 배열하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F들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바로 시소형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돼요. 자, 하지만 우리 계속 해보도록 하죠. 4번은 PF3래요. 자, 그러면 중심 원자 우선 누군가요? P가 중심 원자죠. 원자과 전자 5개 빼기 F 3개 나누기 하면 한 쌍의 비공유전자 쌍. 그러면 입체수 얼마? 입체수 4 sp3 혼소비탈. 따라서 한가운데 P가 있으면 기본 구조는 이와 같은 정사면체. 거기서 하나는 비공유전 쌍, 나머지는 F들 넣어주면 얘는 무슨 구조? 삼각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서 아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자, 5번은 누군가요? PCl 퍼 플러스 하면서 자, 뽀로로 아니죠? P 원자과 전자 5개. 그런데 플러스 이온 됐으니까 하나 잃고요. 그런 다음에 빼기 주변 원자 Cl 4개 빼주면서 나누기 2 하면 바로 제로. 그러면 입체수 얼마인가요? 입체수 4 플러스 제로에서 4 sp3 호소비탈. 자, 그리고 구조까지 가죠. 한가운데 P가 있으면 기본 구조는 입체수 4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사면체형에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성 없이 CL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뽀로로 아니었기 때문에 요 전화는 그대로 중심원자 형식전화 하면서 얘는 정사면체형 구조해서 역시 아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43회 37번 문제. 자,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은 뭐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실질적 문제는 A의 개수가 1일 때 나머지 개수들 값을 바르게 찾으시오 하고 있어요. 요거 뭐 1 이렇게 우선 먼저 알려줘 놨고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 이런 게 되나요? 얘가 1이라면 여기 산소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미정계수법 이런 거 안 되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산화원 반쪽 반응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와 같이 돼요. 그러면서 산화원 반쪽 반응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가 산화수 변화만 가지고 풀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보여줄게요. 현재 우선 수소부터 산화수 변화인지 보자고요. 그러면서 이 수소는 플러스 1, 여기 있는 수소도 플러스 1. 그렇다면 수소는 산화원에 참여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여기 바로 찾을 수 있네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있는 I는 I 3가 마이너스 1이니까는 평균 산화수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그러면 I 마스가 I3 마스 이와 같이 되는 게 얘가 바로 뭐다?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산화예요. 그러면서 산화는 이미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오존에 있는 산소 O3니까 O3의 제로니까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는 제로겠네 하면서 제로. 그 다음에 O2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산소 제로라고. 그렇다면 O3가 O2로 가는 거 얘는 산화원이 아니네요. 그쵸? 아니니까 얘는 쓸 이유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OH-의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오존에서 OH-일 때 그때 산화수 감소했으니까 이것이 뭐가 된다? 이것이 환원이다. 이게 환원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 마이너스 2에서 여기는 산소 제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건 산화. 산화. 어? 자 그러면 현재 산화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그쵸? 산화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 산화는 안 되고 요 환원 요거를 묶어야겠네. 요와 같이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넣으면 그러면 이걸로 개수 맞추기 하면 되더라. 뭐 산화수 변화 가지고 개수 맞춘다. 뭐 하려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산소 어쩔 거야? 이 산소 어쩔 거예요. 그쵸? 이 산소가 문제죠. 그쵸?
자 그러니 산화수 변화만 단순히 산화수 변화만 가지고 이동된 전자 개수 찾고 그걸로부터 개수 찾고 하는 이러한 편법은 요새는 쓰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원칙대로 가야 돼요. 원칙대로 뭐로 가야 된다. 산화는 반쪽 반응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열었죠. 자, 이와 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이게 있죠. 우리 처음에 제가 O3는 자, 요게 바꿨잖아. 제로니까 얘 산소의 산화수 제로네. 이렇게 찾은 거. 이것은 사실 평균 산화수예요. 평균 산화수. 평균 산화수로 산소 세기가 진짜로 다 0이냐?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닐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선요. 원소도 아니잖아요. 그쵸? 기준. 소위 원소, 호돈소 물질, 이거는 제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원소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존은 좀 특이한 놈으로 생김새도 이렇게 생긴 거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형식이잖아. 자, 이렇게 생긴 놈으로, 자, 얘 산화수 한번 찾아보면, 그러면서 산화수 찾자면서 요게 공유결합을 전자쌍으로 좀 표기를 해보면, 전자쌍, 왼쪽엔 두 쌍, 오른쪽은 한 쌍, 이와 치놓고, 그 다음에, 자, 산소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건 수업 시간에 알려줬던 분자 구조 가지고 산화수 찾는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산소 동일하니까 공유 전체는 동일하게 나눠 갖는다. 여기도 동일하게 나눠 갖는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자들을 나눠 갖기를 이렇게 나눠 갖고요. 그런 다음 이 산소부터 산화수 찾아보자면서 원자과 전자 6 빼기 현재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자, 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산소는 산화수가 제로예요. 자,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얘는 원자과 전자 6 빼기 현재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서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산소, 위쪽에 있는 산소, 가운데 중심 원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 6 빼기 현재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얼마예요, 지금? 플러스 1, 이렇게. 자, 산화수가, 평균 산화수가 제로인 거지. 즉, 제로 맞죠? 0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플러스 1 하나니까 합하면 제로. 나누기 3 해봤자 0. 그래서 평균 산화수가 제로인 거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O2에는 O는 반드시 0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환원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자, 여기 있는 산소 마이너스가 O2로 환원되는 거다. 얘를 이렇게 잡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자, 이런 식으로 잡아야 산화원은 반쪽 반응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OH- 이런 애들은 그냥 염기성 조건에서 실험했으니까 OH- 있고 물 있는 거, 이거다. 이렇게 물속에서 반응가는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산화원 되는 물질은 누구다? 오존과 O2. 이게 세트고 I-I3-가 세트다. 이렇게 확정이 될 거예요. 알았죠? 확정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산화수 변화 가지고 또 전차수 찾고 이런 편법 쓰지 마세요. 그랬죠? 편법 쓰는 문제인지 안 쓰면 안 되는 문제인지 사실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저같이 좀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화학을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반쪽 반응 딴 생각하지 말고 원칙대로 가자고요. 원칙대로. 그래서 원칙대로 가서 오존이 현재 누구로? 현재 산소로 얘는 환원이어야 된다. 환원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산화는 I-가 누구로? I3-로 산화인 거다. 이렇게 반쪽 반을 쪼개놓고 그런 다음에 시작하자고요. 자, 그러면서 아래 거가 먼저 쉬우니까 아래 거부터 해보면 왼쪽에다가 I 마스에다 3만 곱해주면 I 3개, 오른쪽도 3개 맞춰졌고 그러면 오른쪽에다 전자 2개 넣어주면 전화 균형도 맞게 되죠. 자, 됐고요. 그다음 위에 거 환원은 왼쪽 산소 3개, 오른쪽에 산소 2개니까 여기다 2분의 3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산화는 아닌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산소수는 누구로 맞춰준다? 부족한 산소수는 물로 맞춰준다. 물로 넣어준 거 이렇게. 역시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자, 물 하나 넣어주는 순간 왼쪽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2개 H 플러스. 그런 다음에 2개 전자. 이렇게 하면 균형 맞추기 더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전자가 플러스 뭐 마이너스 1에서 뭐 제로 될까? 플러스 1에서 제로 된다? 그러면 산화수가 이동된 전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가 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좀 상당히 예상도 못했던 2개의 전자. 이와 같이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맞춰지면서 우선 산성 쪽에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맞춰주면 최종 그대로 더해주면 전자 소거되면서 그러면서 오존이 얘가 3개 I-랑 그리고 2개 H 플러스랑 반응하면 산소 하나와 I3 마이너스 하나, 그 다음에 물 하나. 우선 이게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현재 여기는 무슨 조건? 염기성 조건에서 실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기성 조건을 바꿔주자면서 H 플러스 수만큼 양변에 OH 맛을 넣어주자. 그러면 여기는 H 플러스와 OH 마스가 만나서 두 개의 물 분자.
되는 순간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물 하나와 왼쪽에 있는 물 하나가 약분돼 가지고 최종 반응식은 오존 하나가 얘가 3개 아이마스랑 그다음에 한 개 물과 반응하여 산소와 I3 마이너스 하나와 그다음에 2개 OH 마이너스 이렇게요. 자, 그러면 A 개수 여기 1이라는 거 A 개수 1. 그다음에 B는 I의 개수가 B죠? 그다음에 물의 개수 1, 얘가 C가 되는 거고요. 산소 O2의 개수 1이 바로 D가 되고 1이 또 E가 되고요. 그다음에 F, 2가 바로 얘가 F. 그러면 E와 F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각각은 1과 2다 하면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요. 됐죠? 꼼수술을 하지 말고요. 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자, 사실상 킬러급 문제인데, 자, 꼼수술을 하지 마시고요. 원칙대로 푼다. 자, 이거를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학생들 자꾸 그냥 이 개수 맞추기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들이 알려주는, 다른 선생 알려주는 꼼수 쓰려는데 솔직히 완전 비추예요. 완전 비추.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그걸 알고 그런 꼼수 쓰면 틀리는 문제를 어쩌다 보니 내버려. 그러면서 그때 당하면 얼마나 배 아파요.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진짜 킬러 문제는 아닌데. 원칙대로만 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지 않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풀어봤어요. 다시 한번 원칙 좀 강조하면서 답은 2번 됐네요. 자, 이번에는 43회 3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철의 부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먼저 철의 부식에 관련된 거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철의 부식은 산소가 없을 때하고 산소가 존재할 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산소가 없다는 얘기는 물속에서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산소가 없을 때는 철은 전체 반응식으로 보면 되죠. 철은 현재 어디까지? 철 플러스 이가까지만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반응은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 하면서 산소가 없으면 아무래도 철의 부식은 느리게 된다. 그러면 철의 부식을 막고자 한다면 산소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자, 우선 산소 없을 때는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가 존재할 때는 총 2차에 걸쳐 일어나는데, 즉 철은 제일 먼저 1차로 산화돼 가지고 철 플러스 이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철 플러스 이가가 최종 2차 산화를 또 일으켜 가지고 철 플러스 삼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1차 같은 경우는 전체 반응을 가지고 올게요. 1차 반응 같은 경우는 철이 산소와 반응해 가지고 철 플러스 이가로 이와 같이 1차, 그 다음에 2차 때는 그 방금 위에서 만들어진 철 플러스 이가가 또 산소와 반응해서 최종 이것이 바로 녹이에요. Fe2O3,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몇 개 붙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녹이라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색녹. 자, 이게 바로 산소 존재할 때. 알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서 이 산소가 존재할 때, 이때는 아무래도 산소가 없을 때보다 굉장히 빠른 산화가 일어난다. 위에 거보다 빠른 산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게 중요해요. 산소 없을 때 여기 보시면 생성물로 OH-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성 조건에서 만약 자 산소는 없지만 산성 조건이다. 그러면 이 OH-가 중화되면서 사라지면 평형은 오른쪽으로 즉 산성 조건이면 산의 부식이 뭐 하겠어요? 얘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된다 되고 그 다음에 자 산소 존재할 때는 자 현재 여기 보시면 1단계 때는 H 플러스 자 요 H 플러스 얘가 반응물로 작용해요. 자 그런데 2단계 때 보시면 2차 때 보면은 2차 때 마지막에 H 플러스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개수 여기 두 개 철 플러스니까 두 개니까 여기도 둘로 맞춘다고 치면 이렇게 둘로 맞춘다 치면 정확하게 4개가 소모되었다가 4개가 다시 나와요. 즉 산소가 존재할 때는 H 플러스 2가 뭘로 작용되냐면 촉매로 작동돼요. 촉매로 작동돼 가지고 역시 H 플러스의 농도 높다. H 플러스의 농도 높다. 즉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철의 부식은 뭐하더라? 철의 부식은 촉진되더라. 커지더라.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알아두신 다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다시 돌아와서 철의 부식을 막는 방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억번, 용존산소가 제거된 순수한 물 속에 넣는다. 자, 부식은 일어나긴 하겠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일어나니까 부식을 막는 방법, 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표면에 페인트를 칠한다. 페인트를 칠하면 물이라든가 또는 산소에 접촉을 못하게 막는 거니까 아무래도 부식 못하게 막겠죠? 그래서 실제로 페인트 칠해놓잖아요, 열심히.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쇠막대에 구리 덩어리를 접합신다. 현재 구리와 철을 보면 산화되는 산화 순서는 철하고 그 다음에 구리 중에 철이 더 높은 순서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구리를 붙여 놓으면 이때는 오히려 구리,
오히려 구리는 아무 의미 없다. 부식은 잘 일어난다. 하면서 좋지 않은 방법이죠. 얘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아연을 붙여 놓는다 하면 아연은 철보다 산화가 더 잘 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징크하면서. 따라서 이때는 아연을 붙여 놓으면 뭐 전자가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뭐 전자가 나가서 산화되고 이럴 때 누가 먼저 산화된다? 바로 징크가 먼저 산화된다. 반대로 철은 환원이 일어나려 하겠죠. 환원이 일어나려 한다. 즉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부식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는 부식이라는 게 바로 철의 산화인데 철의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아연 덩어리 접합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그다음에 미음번 강한 산을 접촉시킨다. 좀 전에 제가 산이 촉매다 또는 산성 조건이면 철의 부식, 물속이라도 철의 부식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 강산을 가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답은 디귿과 미음.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자, 이번에는 43회 39번 문제. 자, 촉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새 촉매는 정촉매 기준으로 하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촉매라는 거, 이걸 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촉매는 반응할 때 소량만 사용해요. 소량 또는 미량을 매우 적은 양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반응 도중 소모가 먼저 되었다가 다시 생성되어 다시 얻어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응물 생성물이 아니죠. 반응물은 반응하면서 없어지는 놈, 생성물은 반응하면서 생기는 놈이죠. 그런데 촉매는 반응 전후 그 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촉매라는 것은 정촉매에 기준한다면 활성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또는 반응 경로를 변경시키기도 해요. 반응 경로를 변경시키기도 한다. 변경할 때도 있음이었죠. 항상 변경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죠. 자, 하지만 반응 엔탈피, 뭐 반응 깁스에너지 등은 변화 없어요. 변화 없다. 변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깁스에너지 같은 게 변하지 않다 보니까 평형상수 K의 변화가 역시 없어요. 그래서 생성량의 변화는 최종 생성량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 생성량 변화 역시 없다. 알았죠?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자, 촉매라는 놈은 아무리 가해봤자 촉매라는 걸 가해서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봤자 응? 최종 생성량은 반응이 완결된 후 최종 생성량은 전혀 변화 없다. 알았죠? 자, 이런 걸 기억해 두면서 기억부터 보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맞았죠? 그 다음에 반응물에 비해 소량을 사용해도 반응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맞았죠? 좀 전에 촉매라는 건 소량 쓴댔잖아요. 그래서 니은번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번 평형상수는 변화시키지 않는댔죠? 틀렸고요.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반응 엔탈피, 반응 깁스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활성 에너지를 낮추어주지만 반응 경로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간혹 변화를 시킬 때도 있댔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정의를 묻는 개념 문제였네요. 자, 이번에는 43회 40번 문제로. 자, 이 문제는 완전히 유기 반응에 관련된 게 나오면서 화학과 아니면 못 푸는 그런 문제. 완전 킬러급으로 낸 것 같아요.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자, 아무튼 보도록 하죠. 이 뒤로는 이런 문제 나오지 않긴 하는데 그래도 또 혹시나 모르니까 나온 적이 있으니까 공부해 놓긴 하자고 이랬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기억번 보면 BR2로 첨가했더니 이 BR2가 젓갈색이에요. 이 BR2 젓갈색이 빠르게 사라진다. 그 얘기는 BR2가 첨가 반응하고 있다. 반응에 첨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다중결합, 소위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 탄소 이중결합 또는 탄소 삼중결합이 있을 때 이런 일 보져요. 그래서 이중결합을 대표로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BR2를 반응시키면 각 탄소에 BR이 이렇게 첨가되면서 이중결합은 풀리고 BR2가 이와 같이 첨가된다. 자, 첨가 반응 일어난다. 즉 다중결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더블 본드 뭐 또는 삼중결합 같은 다중결합이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도 역시 H2 첨가 반응으로 CCW 본드 같은 데 있었고 여기에 H2 PD 금속 착물 이와 같이 해놓으면 H 두 개가 똑같은 쪽으로 탄소 이중결합의 평면 구조 갖고 있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면 구조 갖고 있게 되죠. 이렇게 평면 구조에서 H 두 개가 같은 면에서 이런 식으로 요 이중결합 하나 풀면서 H 두 개가 첨가된다. 이렇게 첨가된다라는 거. 위에 같은 경우는 BR 두 개가 결합될 때 이렇게 서로 크로스하게 붙는데 밑에는 금속 창문에서 붙을 때는 같은 면으로 H가 첨가 반응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중결합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같은 경우는 디귿번은 탄소 더블 본드 있는 데다가 오존을 가하게 되면 탄소 더블 본드 사이가 끊어지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이중결합으로 있으면서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는 자, 카보닉이 만들어지면서 잘려지게 돼요. 잘려진데 이때 이쪽 탄소 H가 있으면 그러면 누가 만들어지는 거다?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알데히드.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두 종류의 알데히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보면 여기 이중결합 있는 탄소에 수소가 반드시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죠. 자, 이렇게 우선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말하는 성질은 바로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만족하는 분자를 지금부터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이 펜텐 하면서 탄소가 우선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한다면 2번과 3번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탄소는 H가 3개, 두 번째 탄소 H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여기도 H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 Br2 첨가방 일으킬 수 있고 H 첨가도 일어날 수 있고 이중결합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존을 넣으면 이렇게 잘리면서 산소 넣으면 알데히드, 아까 말한 이 알데히드 그대로 다 완성시킬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바로 맞았고요. 그래서 답은 1번. 다행이라 1번이 바로 답이라 다행인 거예요, 지금. 됐고 그다음에 1번은 됐고 그다음에 2번은 투 헥사논 해가지고 헥사논 하면 여기 ON이 이렇게 끝나면 이거는 바로 키톤기 말하는 거예요. 키톤기. 그래서 탄소가 우선 5개, 헥사논이니까 5개, 6개죠. 6개 있고 2번 위치에 CO 카본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바로 키톤. 투 헥사논이에요. 헥사논. 그러면서 얘는 자 디귿번 같은 거 아예 일으키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바로 아니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부텐이래요. 부텐. 그러면 탄소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텐이니까 2번과 3번 사이에 이중결합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번에 메틸기 CH3가 이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억 니은까지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디귿번이 만족되지 못해요. 여기 잘리면서 여기 이중결합오 하면 여기 세 번째 탄소는 수소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데히드가 만들어지지만 앞에 있는 거 이 부분은 요 탄소가 붙어 있는 탄소에 수소가 더 이상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키톤기죠. 키톤이 만들어진 거죠. 케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데히드 하나에 케톤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귿을 만족하지 않아서 틀렸다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 아세톤 하면 자 이렇게 생긴 분자로 역시 오존과 반응하면 두 종류 알데히드 택도 없죠. 그렇죠? 탄소 더블 본드가 없기 때문에 택도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은 메틸 프로파네이트 하면 이건 프로파네이트 하면 얘는 5번 하면은 에스터죠, 에스터. 그래서 탄소가 3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에스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메틸 CH3 있는 거. 요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억니은 이거 전부 다 만족되지 않아요. 만족되지 않아서 틀렸다. 또 탄소 더블 본드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로 틀렸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죠? 두 번의 실험 문제 안 나오기를 바라자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됐네요. 또 나온다 해도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BR2, 할로겐, BR2 또는 뭐 CL2 첨가 반응, H2 첨가 반응한다 하면 이중결합 있구나. 또는 뭐 삼중결합도 첨가 반응할 수 있어요. 이중 또는 삼중결합 있구나. 그 다음에 오존과 반응하면 더블 본드는 잘리면서 어떻게 되더라? 거기에 산소로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H가 있었으면 알데히드가 되는 거고 알았죠? H가 없었으면 키톤이 되는 거였죠. 자, 요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또 나온다 해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됐어요.